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왜 뭐가 기분 좋아요? 왜 좋은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댓글 소개부터 하죠. 팟빵에서 디페랑스님, 난감한 이웃 일본을 점점점 편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일본에 대해 더 많이,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목 선생님의 책도 큰 도움이 됐고요. 더불어 책걸상 청취자들에게 박훈 교수님의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일본의 설계자 시부사와 에이이치도 추천합니다. 또한 이토 유키오의 이토 히로부미도 추천합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본 책이군요. 저는. 저도요. 네, 팟빵의 치주루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치주루님 일본 분. 일본에서 한국 책 읽으시는 분. 한국에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본에 사세요. 일본에 사세요? 네. 네. JYP님, YG님 안녕하세요.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6가지 시선 어제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주문했습니다. 읽고 나서 다시 감상 올릴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런 시국일수록 상대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한국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을 좀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입문서로 오구라 기조 교수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을 추천하곤 합니다. 한국 사람의 성격 또는 국민성 중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으며 그 해설이 저자의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흐뭇한 기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JYP님과 YG님이 읽으시면 또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책 주문하면 해외 배송비가 들어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저는 관심이 가는 책을 늘 메모하다가 15권 정도 가격으로 한 20만 원어치가 되면 주문하고 있는데 어제 주문한 책 중에는 수질위생, 아무튼 술, 단순한 짐심 등등 책걸상에서 소개해 주신 책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네. 하고 댓글이 끝났군요. 네, 오구라 기조 교수의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한번 같이 읽고 해보실래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2017년 말에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었거든요. 이미 읽었어요? 네, 그 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책 읽고 감상 남기는 게 약간 유행이었었어요. 뭘 그렇게 수준 높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까? 안 읽은 책이 뭐야 도대체?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저는 굉장히 좀 한국인에 대해서 잘 들여다본 책이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일단 저 한번 서점 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JYP 두껍진 않나요?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조금 두꺼워요. 조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호쿠사이님,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쓰신 일본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취미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도 일본인이세요? 이야, 국제적인 방송이군요. 네. 뒤돌아보면 저도 학교에서 한국사를 자세히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일한 양국 사람들이 서로를 잘 모르는 채 왜곡된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양국의 전문가분들의 시선을 통해 상호 이해가 더 촉진됐으면 좋겠어요. YG님, JYP님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잘못된 한국어 수미마생이라고. 네, 맞춤법이 약간 틀리셨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 통합니다. 네. 네, 네이버의 그린벨님. 빛과 물리에 관한 이론 제목만 보고 물리학 관련 책인가 생각했는데 소설책이었군요. 크크크. 혼비님도 인정하고 얇기까지 하니 읽어보고 싶네요. 전에 YG님이 추천했던 이수태님의 어른 되기 어려움을 읽고 있습니다. 애들 키우며 정신없이 사는 40대 아줌마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네, 팟빵에서 그래요님. 제가 듣는 다른 팟캐에 아무튼 술이 소개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가웠는데요. 거기에서 책을 다 읽은 다른 분이 그러셨어요. 술을 먹고 책 잃어버려서 다시 샀다고. 의외의 좋은 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 네이버의 진공상태님께서도 방송 듣고 박태하 작가님 책도 찾아보고 김영하 작가님 팟캐스트도 찾아보고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찾아보니 절판된 책까지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박태하 작가님
책 이야기를 저번에 짧게 짧게 했었죠. 했었나 봐요. 네. 네. 그거 듣고도 찾아보셨는데 오늘 그 양반이 진짜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모셨죠. 네.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 책의 판매량이 급증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박태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태하입니다. 와, 네, 박태하 작가님의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를 이 JYP랑 제가 읽고서 이 작가님을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삼고초려는 아니고 뭐 한 2고초려 정도. 아, 네. 삼고초려. 삼고초려. 네, 삼고초려. 일단 이 작가님 모시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YG한테 이 책을 읽히는 거였습니다. 아, 저 진짜 대개 책걸상에서는 YG가 저를 뭔가를 읽히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JYP는 기꺼이 재미있게 빨리 읽었는데 YG가 도무지 이거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긴 스포츠에 관심이 1도 없다. 나에게 축구책은 김원비 책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하여튼 읽혔고요. 어떻게 읽었는지는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하. 아, 이름 왠지 축구 선수 이름 같은. 예. 네, 실제로 있었죠. 이런 이름의 예, 선수가. 예, 있습니다. 예전에. 네, 지금 은퇴하셨죠. 감독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인지 스스로 좀 약간 소개를 좀 하신다면요? 감독님을요, 저를요. 네, 작가님을요. 네. 예, 저는요, 출판 편집자고요. 네. 네, 책을 쓴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책은 출판 편집자로서 겪었던 실무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 쓰자면 맞춤법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4년 전에 딱 나왔었는데 그 책을 쓰고 저는 또 책을 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또 연이 닿아서 이번에 축구 책을 K리그 책을 네, 쓰게 되었습니다. K리그에 관한 책을 썼다는 건 일단 본인이 K리그 덕후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K리그를 얇게 좋아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 팀인 성남 FC를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응원한 거는 한 5년쯤 됐습니다. 5년. 네. 그리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네. 네, 두께가 아주 두껍겠죠. 그 기간에 비해서는. 이 책에도 잠시 나오긴 하는데 그 예전에 혼비님 우아곡한 여자 축구 보면 혼비님께서 축구를 직접 차게 된 계기가 K리그 팬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다가 예. 이제 축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혼비님을 K리그 팬으로 입문시킨 게 그러면은 네. 태한님이신가요? 예. 이 사전 정보가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근데 뭐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네, 네, 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고요. 네. 네. 예. 저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었는지 몰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만, 예, 제가 김원비를 K리그판에 입문시킨 그 사람입니다. 네. 책걸상 2년 한 반 정도 하는 동안에 최초로 부부가 다 출연하는 케이스가 예. 됐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김원비 우리 사실상 그 고정 예. MC 반고정 MC의 백으로 그러면 박태하를 꽂은 거냐? 전혀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네. 김원비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냥 초청했습니다. 네. 베풀려면 나중에 그분한테 뭘 받을 걸 기대하고 베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뭐 김원비한테 그렇게 뭐 크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아, 이따 참 앞으로도 계속 나와달라는 사실 서로 기대하는 게 없죠. 별로. 좋은 관계네요. 제가 아까 기분이 좋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묻지 않는군요. 왜 좋은지. 아니 그거 뻔하죠. 그 요즘에 최근에 축제와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그 지난주에 JYP랑 뭐 카톡 같은 거 주고받으면은 대부분의 JYP가 뭔가 좀 흥에 겨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두밍아웃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는 38년 차 두산 베어스의 덕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축제 같은 일주일을 보냈죠. 심지어 1차전 때 뜬금없이 저한테 야구장을 같이 가자고 네. 해가지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드디어. 아니 K리그 책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그랬죠. 그 경기장의 열기가 얼마나 예, 뜨거운 그렇죠. 것인가. 네. 자, 우리 박태하님. 네.
소문 들으셨죠? 여기는 게스트 모셔놓고 MC들이 진행할 수다가 더 많이 떠는. 예, 소문 익히 들어서 알고 왔고요. 네, 오늘은 YG는 말을 별로 안 할 것 같으니까 JYP만 좀 자제시키면은 게스트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책 소개를 네, JYP가 좀 해주시죠. JYP가요? 네. 뭐 제목은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이고요. 우연한 기회에 K리그에 관한 글을 모 매체에 그 이름이 뭐였죠? 리터. 이것도 리터구나. 리터에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글의 이 품질이 워낙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은 바람에 아마도 본인도 이거 계속 쓰면은 책 한 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주변에 책 만드는 사람들도 요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책 한 권 분량이 연재가 이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제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으로 상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네. 네. 그 리터에 연재될 때 연재 이름은 약간 달랐죠. 예. 마이 리틀 K리그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왜 마이 리틀 K리그라고 안 붙이고 괜찮고 괜찮은 나의 마리텔 K리그로- 인기가 떨어졌거든. 예, 너무 대놓고 네, 오마주도 아니고 패러디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예, 다른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예. 괜찮을. 네. 네. 이미 괜찮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더 괜찮을 거다. 예, 저도 처음 이게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 출판사 쪽에서 나온 제목을 듣고 뭐 처음에는 웃었다가 괜찮은데? 그러면서 괜찮고 괜찮을 그러면서 입에 붙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하자라고 되게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연재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앞으로 뭐 써야지 이렇게 목록이 쫙 있었어요? 아니면은 매달 막 쥐어 짜내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쓴 겁니까? 연재를 6번 했는데요. 6번 하는 동안에는 미리 쥐어짜고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2달이면은 그러니까 시즌도 한 1년이 아니라 한 9개월, 10개월쯤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변화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2달만 돼도 성적이나 뭐나. 그래서 그때 봐서 마감 때 쓰자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기다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책을 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연재에는 주로 그 달과 그 시기에 맞는 우리 팀의 얘기와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얘기를 묶는다면 거기 들어가지 않는 얘기들 중에 이제 K리그를 잘 알거나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분들께 어떤 얘기들을 들려드려야 하나를 가지고 중간중간 사이에 고민을 많이 해뒀습니다. 이제 연재되지 않은 분량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게 6번 연재했다고요? 네. 그럼 6편만 실린 거고 나머지는 새로 쓴 거예요? 예, 그렇죠. 오. 그럼 아까 내가 상상한 게 틀렸구나. 저는 이 10몇 편 되는 16편 이거를 다 한 달에 한 번씩 쭉 계속 쓰신 줄 알았더니 네. 그 리터라는 잡지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예, 맞습니다. 잡지라서 예. 1년 연재한 거죠. 이걸 그래서. 하려면은 2년 동안 연재를 해야 되니까 아. 타이밍이 좀 맞지 않죠. 그리고 하필이면은 또 그 연재하는 동안에 네.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예. 원래 그 태안님께서 응원하시는 성남 FC, 성남에 연고를 둔 축구팀이 1부 리그 팀이었다가 2부 리그로 강등 네. 됐다가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는 예. 그렇죠. 이게 강등이 이제 뭐 이쪽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황등이면 강등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K리그 팬뿐만 아니라 강등 제도, 승격 강등 제도는 다른 유럽이나 뭐 유수의 리그에 모두 다 있는 제도고요. 거기에 있는 팬들은 강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야구에서도 강등이 있습니까? 야구는 없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된다. 야구에서는 약간 좋아하는 선수가 2부 선수로 내려가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유, 그 비교. 정말 비교할 수 모르시는군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YG가 졸업한 대학교가 폐교를 했다. 그것도 너무 세. 아니 폐교 그거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팀이 해체하는 게 더 슬픈 일이에요. 아니 해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등은 어차피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는
정말 모든 면에서 돈이면 돈, 예. 뭐 가오면 가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좀 들어 있는데요. 2부 리그로 강등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이게 뭐 진짜 말씀하신 그 YG님이 말씀하신 그런 팀은 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또 계속 보게 되고요. 보다가 승격을 또 하고 나니까 아유 강등도 당하고 그래 보는 거지 뭐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뒤늦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딱 들어도 약간 그 드라마 스토리 같은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 책에 또 절묘하게 녹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FC 성남이 이 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2부에 내려갔다 온 게 아닌가 싶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2년이야. 아 2년인가요? 네, 2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복귀한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아, 네. 그러면 2년 동안 그러면은 예. 계속 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2년 전 경기를 지방 원정까지 다 가서 2부 리그에서 성남이 치는 경기는 모두 다 봤다. 2년 동안 내내 1년도 네. 어려운 그 어려운 예, 일을. 2년 내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저런 분이 한국에는 한 100명쯤 될까요? FC 성남 말고 모든 팀을 네, 다 합쳐가지고. 모든 팀을 100명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100명은 잘 될 모르겠지만 것 같아요. 100명은 될 것 같아요. 성남에도 모든 팀의 모든 경기를 예, 다 보는 분들이 자기 팀의 모든 경기를 경기를 홈 원정 다 합쳐서 네, 음. 제가 보기에 1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무슨 특별한 용어 같은 건 아니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개근상이라든지 뭐 올출 뭐 아니 스탬프라도 좀 찍어주면 안 되나? 올직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 왜 특별히 네. 축구를 좋아합니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네. FC 성남이에요? 아니면은 K리그예요? 아니면 축구예요? 프로축구예요? 뭐 직관이에요? 아니면 그냥 스포츠예요? 제가 뭘 조금 좋아하는- 덧붙여보면 아까 5년 전부터 FC 네. 성남 팬이라고 하셨고 네. 한 20년 전부터 그냥 약간 느슨한 K리그 팬이라고 하셨으면 어렸을 때부터 네. K리그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 중계 같은 건 보곤 혹은 직관을 하거나? 네, 그게 고등학교 때 축구 동호회를 하는데요. 학교 축구 동아리를 하는데 아, 그거 축구를 실제로 뛰는 거죠? 직접 하는, 뛰는 예, 거예요. 예.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직접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K리그가 그러니까 해외 축구라는 게 특별히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인식이 안 되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니 있긴 있었지 네, 중계라는 시절. 얼른 고쳤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친구들이랑 그 축구를 공을 직접 차고 하다가 뭐 축구 보러 가자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면은 그게 그냥 K리그를 보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K리그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운동을 직접 잘하는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였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몇 경기 다니다가 그 본격적인 계기는 이제 2002년 때 월드컵 그 열리고 나서 3, 4위전 터키랑 붙었을 때 카드 섹션에 붉은 악마 카드 섹션에 See you at K리그라는 그 문구가 떴어요. 네. 아, 예. 그게 이제 붉은 악마 카드 섹션이 꿈은 이루어진다도 나오고 계속 이제 16강 8강 올라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고 되게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제 3, 4위전이니까 마지막 경기인데요. 그 한국 팀의 대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경기에 붉은 악마.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 그때는 붉은 악마가 K리그 서포터스들의 연합과 되게 겹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국가대표 축구도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국가대표 축구도 우리 풀뿌리 K리그부터 튼튼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이 보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에 고른 문구가 See you at K리그였던 거죠. 저는 그걸 보고 그냥 당연한 말이구나, 당연한 말이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뭐 축구에 관한 이야기만 있나 보다. 난 뭐 축구에 큰 관심 없고 K리그도 큰 관심 없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안 들을란다 혹은 이 책은 안 볼란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금 급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책은 K리그에 혹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무진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에세이고 일단 웃기고 그 다음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나는 왜 무언가에 열광하는가
무언가에 빠져든다는 거는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 물론 괴롭게도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담겨 있는 온 국민이 다 읽어도 괜찮은 이런 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 많이 했어요. 이 책 읽으면서. 인생이 참 나는 재미가 없게 살았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야구장 갈래? 축구장이나? 여기서 10분이면 가. 아니, 그거 지하철 한 번 타면 상암 가거든. 언제 녹음 한번 하고 야간 경기 한번 갈까? 입장료도 얼마 안 비쌉니다. K리그는. 네. 자, 급히 화제를 돌리십니다. 그 프롤로그의 처음을 보니까 이건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단락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요. 이방인의 작가이자 대학 시절 골키퍼로 활약했던 알베르 카미는 내가 인간의 도덕과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축구에서 배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문학과 사상이 부조리로 요약되는 걸 보면 축구란 부조리를 배우는데 썩 유용한 수단이라고 일반화해 볼 수도 있겠다. 제가 이 단락을 읽어드린 게 뭐냐면 이 단락에 대한 아주 긴 해설이 이 책 전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축구하고 야구하고를 이 비교한 야구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책에는. 네, 근데 저는 보면 야구 팬으로서 그리고 말 좀 하자. 그래서 전 축구도 좋아합니다. 사실은 네. 축구도 좋아하는데 일단 야구가 인생의 축소판이라면 축구는 전쟁의 예. 뭐 축소판이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정말 절묘한 표현이거든요. 100% 공감. 야구가 인생의 축소판이라면 축구는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야알못에 추갈못이 겹쳐져 있으니까 턱이 있나. 아니 저는 자꾸 막 그런 얘기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소소한 뒷담화 이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 책을 편집한 분이 소효인 편집자인데 그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 편집한 그 편집자는 똑같은 분인데 그 소효인 편집자의 그 그룹을 제가 알아요. 네. 기아 타이거즈 팬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아 타이거즈 경기 보려고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기아 타이거즈도 요즘에 별로 성적이 신통치 않나 보죠.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이 뭔가 편집자랑 그 성남 FC를 응원하는 태아 선생님의 뭔가 동병상련의 네.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좀 키득키득하면서 웃었긴 했죠. 네. 아까 제가 예. 질문했는데 예. 누가 갑자기 YG가 끼어들어가지고 네네네. 답을 못했는데 제가 질문한 거 생각나세요? 진짜 사랑하는 게 네. 스포츠냐, 축구냐, 네. 직관이냐, K리그냐, 그렇죠. 성남이냐 그거. 네. 네. 그게 원래는 축구로 시작을 당연히 했고요. 축구로 시작하고 K리그 방금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 책에 나오는 바로는 이제 좀 해외 축구나 야구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비인기 종목. 혹자는 올해는 조금 K리그가 그래도 조금 살아났죠. 좋은 네. 풍풍이 불고 있는데 진짜 몇 년간 너무 암울했거든요. 근데 혹자는 축구계 종사자는 K리그는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 비인지 종목으로 불러도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니 K리그를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배드민턴이나 양궁이나 그렇죠. 레슬링이나 이런 선수들은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은 둬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썼던 이야기는 그거죠. 남들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축구는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는 축구라는 스포츠에 근데 K리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인식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팬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가 배드민턴 즐겁게 즐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고 뭔가 밝혔을 때 사람들이 배드민턴 팬이세요라고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K리그 팬은 K리그 팬이라는 거 밝히는 순간 약간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또 뭔가 이상한 걸 보는 사람 같이 사람들이 보는 약간 이런 게 또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 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도 그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네. 왜 K리그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K리그 인기도 괜찮아.
우리나라 K리그가 전 세계 수많은 뭐 100 몇십 개 되는 그 축구 리그 중에서 27인가 되게 랭킹도 네. 높아. 관중 수가 그렇게 뭐 절대 수치로 따지면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야구 팬, 축구 팬이니까 야구에 비하면 야구에 비하면은 한 올해 말고 작년 정도 그러니까 기준으로 프로야구의 하면은 인기에 비해서 예. 이 K리그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프로야구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도 좀 큰 것 같고요. 애초에 1년 먼저 출범했고 훨씬 더 그 지역에 잘 뿌리를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아 프로야구가 예, 프로야구가 그리고 뭔가 너무 여러 요소가 사회학적인 어떤 고찰을 해야 돼서 제가 뭐 제대로 근데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만 야구가 더 인기 있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축구가 훨씬 인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야구가 인기 있는 나라는 뭐 10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K리그가 거예요. 왜 네. 그런가? 근데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축구에 관심이 없냐 하면은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렇죠.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나름의 답을 막 이제 확정할 수 없는 형태로 책에 좀 담았는데 예를 들면 뭐 일단 축구라는 운동 자체가 그 뭐 2시간씩 끊임없이 집중력을 요하는 것도 약간 피크닉적인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구는 좀 부담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가가지고 한숨 돌리고 치킨 먹다가 그냥 또 막 응원하고 놀다가 또 고개를 돌려보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크게 경기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그 야구 팬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야구는 뭐 특히 이제 진짜 열성적인 플레이 하나하나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소수의 팬들을 제외하면 많은 분들은 가서 뭘 먹으러 가죠. 맥주든 닭이든 뭐. 하지만 근데 축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데 이벤트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김원비 작가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축구는 야구는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 축구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이벤트는 없는데 이걸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 자체가 그게 쉽게 들어갈 수도 없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축구를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우리 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네, 그러니까 뭔가요? 지금의 플레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선수 A라는 선수는 B라는 선수보다 뛰어난 것인가 안 뛰어난 것인가부터 야구는 기록을 비교하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되는데 축구는 전문가들은 알겠죠. 근데 정말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뭐 네이버 덧글 이런 데서는 누구를 쓰지 왜 누구를 안 쓰냐 하고 막 계속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독해할 것들이 많고 어떤 합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는 관객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또 여가에서 바라지는 않잖아요. 또 근데 그걸 메꿔주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가 약간 로컬리티와 이런 것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약간 지역색과 거기에 대한 충성심과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한다고 마치 한국과 일본이 붙을 때 한국이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그러듯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색도 야구에는 굉장히 용케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82년 때부터 결합이 잘 돼서 그런지. 그런데 축구는 이게 우리나라는 워낙 그냥 수도권에 다 몰입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올라오신 전라도 분이시면 뭐 그 기아 타이거즈를 어쨌든 마음으로라도 응원하고 계시는데 광주 FC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예. 1년에 40경기를 보면 그 네. 40경기가 대부분 다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해가 그냥 50주라고 쳐도 예. 거의 10달 정도를 예. 다 축구장에서 주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주 주말은 축구가 아니 축구를 뭐 2박 3일 동안 하진 않아요.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리그는 연장전도 없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이면 끝나요. 그래도 아니, 어디 그래도- 원정을 가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원정을 하루를 가면 하루를 써야 네. 원정도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성남에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또 원정을 가면 지금 저 YG는 정말 원정 직관은 원정 직관은 당연히 안 해봤지. 서울에서도 안 해봤으니까. 원정 경기를 보러 가면 경기만 딱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간 김에 또 조금 일찍 가서 그 동네 맛집도 가고. 네? 혹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주말에 없는 거 아니 원래 주말 되면은 지방에 여행도 가고 나들이도 가잖아. 아니 주말은 집에서 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쉴 때도 있어. 예, 어쨌든 다른 약속을 잡기는 좀 힘듭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남편은 저렇게 전 경기를 보러 가는데 집에 계신 높은 분이 저게 뭐 하는 미친 짓이냐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예. 사이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전 경기를 보러 못 가겠죠. 예, 보러 가기 힘들겠죠. 음. 예. 근데 저 집은 보니까는 흔히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 예. 이벤트가 있으면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책에도 잠깐 나왔는데 예. 그 혼비님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한테도 축구장 데이트를 예. 이런 얘기를 직구로 들어오실 줄은 네. 몰랐습니다. 네. 예. 제가 책에다 쓰는 건 괜찮은데 남의 입에서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책에다가 당황스럽네요. 쓰셨길래 네. 아니 계속 하십시오. 여자친구라고도 안 돼 있고 여자친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자친구들 네네 말씀하시죠. 여러 네. 여자친구들한테 축구장 작업을 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예, 됐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전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혼비님 이전에는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네네네. 솔직히 말씀하시면 예, 돼요. 그 여자 사람 친구들 중에는 조금 관심을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여자 친구라고 할 만한 친구들은 뭐 거기 쓴 대로 재밌네라고 네. 하고 제 기대하는 게 항상 그거 야구장도 비슷하겠지만 누군가 처음에 데려갔을 때 다음에 또 보러 오자는 말이 먼저 나왔을 때가 성공인데 아싸 성공인데 그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말을 처음으로 한 분이 네. 그 김원- 데이트할 때 혼비님. 네,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러니까 진짜 넋을 놓고 보더니 끝나고 나더니 짱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축구 연분이네요. 이 두 분은. 그 지금까지 그 축구 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안 됐다. 저런 에러가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뭐 표도 구하기 쉽고 맨날 좋은 자리에도 그렇죠. 가고 화장실도 전혀 안 붐빕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짧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거든. 그 K리그가 K리그 야구장 가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입장료도 싸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시간이 짧은 게 좋아. 야구는 너무 오래 봐야 돼. 근데 하여튼 책 두꺼운 거랑 지금 똑같으신 것 책 같은데. 두꺼운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야구 팬들은 예. 청춘 남녀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있으면 여성 야구 팬도 많으니까 예. 되게 딱 봐서 저 관심 있는데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LG 트윈스 팬이다. 그럼 가가지고는 나도 LG 팬이라며? 나도 LG 팬인데 언제 야구장 한번 같이 갈까? 이러면 되게 쉽게 이제 데이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예전에 하셨었나 보죠? 여자친구들과 함께. 여자친구들 네. 심지어 내가 두산 팬이라도 저기 마음에 드는 관심 있는 여성이 만약에 무슨 한화 팬이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한화 팬이라고 말하고 대전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K리그는 원래 K리그 팬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예, 절대 수가 적죠 일단. 예. 그러니까 생전 안 가본 사람한테 끌고 가서 그거를 보여주고 재밌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짱인데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죠. 예. 근데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그건 예, 다행이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크게 기대하지 아니, 않는다는 거는 예. 뭔가 이거를 한 17번 정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대가 하지만 없다. 뭐 그거 몇 이런 번인지는 말씀드리지 않- 그건 근데 그 혼비님 호출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박태하가 좋았던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답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정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럼 축구를 그 옆에 좋아했으면 박태하가 아니었어도 네, 상관없다. 아니었었어도 첫 직관에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네. 혼자 갈 수도 있었는데 계속 같이 간 걸 보면 박태하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쓰죠. 그래도 아니, 같이 사는데 예. 그럼 그랬겠지. 그럼. 다음부터 너 오지 그리고- 마라고 하고 김원비가 혼자 가면 너무 이상할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않습니까? 박태하만 진짜 좋고 축구는 그저 그랬으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혼자 가라 이러고 이제 안 갔을 수 있는데 네. 계속 같이 다니는 걸 보면 둘 다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기 있는 글들 중에서 이 대부분의 글들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한두 번씩은 웃겨주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 작가는 별로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글로는 이렇게 잘 웃기는데 말로는 못 웃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사실 근데 그건 저기 뭐야 집에 계시는 혼비 작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구나. 혼비 작가도 집안 내력이네. 핏줄 섞이지 않은 내력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이 박태환님의 괜찮고 괜찮은 나의 K리그를 그 먼저 JYP가 읽었거든요. 네. 읽고 소개를 하면서
김원비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혀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제가 혼비 작가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혼비 작가가 자기 책을 좀 날려 쓴다면 이 박태하 작가의 괜찮고 괜찮은 나의 K리그는 진짜 꾹꾹 눌러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JYP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았어요?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김원비는 축구 얘기를 쓰면서 그냥 즐거웠던 거야. 축구가 좋고 뛰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고 그냥 축구를 진정으로 즐기면서 랄랄라 난 이렇게 즐거워 니네도 보면 즐거울 걸 이렇게 해맑게 썼다면 박태하 작가는 끊임없이 걱정을 해. K리그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성남 FC가 다시는 2군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느꼈던 꾹꾹 눌러 쓴다라는 게 머뭇거림이었던 건가? 머뭇거림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막 좋은 점만 보는 그런 해맑음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큰 그림을 보는 좀 진중함 뭐 이런 뭐라고 좋게 포장해 주면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꾹꾹 눌러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문장부터 시작해서 책 전체에 딱 그런 정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나름 굉장히 돋보였고 좋았어요. 제가 왜 김원비의 책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하시죠? 네, 유머 코드가 비슷하더라고요. 완전 네. 똑같습니다. 유머 코드. 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김원비의 책 우리 두 개나 소개했잖아요. 그 코드가 마음에 들었던 분은 이 책을 보시면 축구에 관심이 전혀 없어도 99% 키틀키틀 웃으면서 재밌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닮은 두 사람인지 같이 살다가 닮은 건지 아니면 닮았는데요. 아니면 예. 김원비의 책이 잘 되는 거를 보고 저런 스타일로 나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건지 배워서 흉내를 낸 건지 그 셋 중에 어느 쪽입니까? 예, 1번입니다. 네. 1번. 예, 원래 좀 닮았는데 닮았다.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서로의 글을 어쨌든 자주 보다 보니까 2번도 확실히 작용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같이 보니까 그 스타일 그리고 글을 쓰지 않더라도 뭐 같이 술을 마시거나 어떤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웃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점점 더 맞춰가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좀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 여행 갔던 이야기. 네. 유럽 가서 축구장 가는 이야기 네, 이런 거 네. 재밌는데 유럽은 왜 간 거예요 그때? 여기 쓴 거는 출장? 신혼여행 한번 간 것도 유럽에 간 거고 이제 2년 뒤에 김원비의 출장에 제가 당시 프리랜서여서 곱살이 끼어가지고 꼽사리로 제 돈은 제가 내서 그렇게 따라갔죠. 그 외국 축구장 가는 것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거는 정말 특히 거기 책에도 실렸던 아이슬란드 축구장은 뭐 인생 축구장 같은. 나 정말 아이슬란드 이 축구장 이거 보고 나 완전 박태하도 나랑 비슷한 인간이구나 이러고 막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저는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야구장에 가시나요? 아니요 축구장 야구장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딱 뭔가 사실 저 축구를 보러 축구를 보기 위해서 뭔가 여행 계획을 세운 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뭐 무지하게 사랑하는 외국팀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근데 어디 여행이나 출장 갈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0%의 확률로 내가 움직이는 날짜와 동선 시간에 거기 현지 축구 리그가 있는지 경기를 확인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보세요? 전 많이 가봤죠. 크로아티아 갔을 때도 크로아티아 갔을 때 정말 거기 그때도 축구 보지 않았었어요? 내가 떠난 그 다음 주에 시즌이 개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보셨던 그 리그 중에 제일 뭐 경기장이 좋았다거나 경기가 재밌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 AS 로마 경기 직관했을 때 엄청났겠네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아약스 경기장에도 가서 본 적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계획만 세웠다가 결국 못 갔어요. 여행 자체가 취소돼가지고 그때도 전 경기장 가고 싶었고 여기 책에 사진도 나온 이 유명한 경기장 와이즈는 이 사진 생전 처음 봤죠? 이 처음 책에 봤죠. 나오는 희한한 축구장 이거 저는
찜해놓은 언젠가 죽기 전에 이미 여기 리스트에 한번 가봐야지 올라온, 하고 예. 예, 구글 지도에다가 별표 찍어놓은 곳이걸라. 예, 이런 데들 예, 가는 거 이것도 아주 즐겁죠. 자, 그런데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 야, 이거 진짜 무슨 축구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재미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축구 얘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다기보다는 막 이런 게 되게 너무나 흥미롭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축구가 좋고 K리그가 좋으면 K리그 팬사랑 적금 K리그 팬사랑 적금을 가입하려고 은행을 갈까? 그리고 은행에서 저 K리그 팬사랑 적금이라고 있다고 해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은행 직원이 몰라 그걸. 뭐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게 너무 궁금했고 우리도 야구도 있거든 그거 네. 신한은행에서 자기가 팀 지정하는 걸 이렇게 찍고 나중에 우승하면 이자 더 쳐주고 이거 있는데 나 진짜 갈라 그랬는데 까먹었어. 애절함이 없으셔서 까먹으신 겁니다. 그러게요. 네네네. K리그 팬사랑 적금 같은 게 있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박태환님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 책에 관한 이야기 또 뭐 김원비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